네, 매주 월요일에는 우리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월요 경제 핫 이슈, 오늘도 세계화 전략연구소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이상석 교수 전화로 만나봅니다. 네, 이상석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은 어떤 경제 이슈를 짚어볼까요? 네, 최근에 이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백신 접종 후에 청사진을 그려왔던 세계 각 국가들이 아주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백신에 모든 사활을 걸고 있었던 각 국가 정부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변수에 아주 크게 당황하는 모습인데요. 네, 자, 오늘 이 델타 변이 변수와 관련된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뭐 코로나19 정말 지긋지긋하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요 몇 그렇죠. 주 사이에 갑자기 델타 변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다시 또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바이러스가 일종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들 역시도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진화시키게 되는데요. 즐기네요, 예. 네, 이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의 몸에 쉽게 침입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미 코로나에 걸렸어서 체내에 항체를 보유한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죠. 백신으로 인해서 항체 형성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음, 인간의 몸에 침입하기가 예전보다는 녹록지 않았겠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열쇠, 더 잘 열리는 열쇠를 만들어서 인간의 몸에 침입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되는 건데 이걸 바이러스 변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런 시도 중에 변이 바이러스는 가장 강한 영향력을 지닌 형태가 현재 확산 중이고 이게 바로 델타 변이입니다. 정말 걱정인데요. 네, 이번 변이는 현재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인도에서 발견됐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게? 네, 지난주 3천 명까지 일일 확진자 수가 줄었던 영국이 11,000명을 넘었는데요. 네, 이 신규 확진자 중에서 95%가 델타 변이 환자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일 확진자 수의 신기록을 또 브라질에서 이제 갈아치우면서 하루에 11만 명이 나왔는데요. 네, 걱정입니다.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작년 말부터 영국발, 뭐 낭아봉발 변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를 시작했다 이런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었는데 네. 자,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양성 환자를 찾아내는 진단 과정에서도 정확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어쨌든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뭐 가장 영향력이 큰 종으로 이제 귀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예. 자, 이번에 인도발 델타 변이가 이런 지배종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이런 것이 방역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예. 그간 뭐 백신 모범 국가다 이렇게 불렸던 영국, 또 미국,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 다 델타 변이 출현에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하루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져서 마스크 벗기까지 했던 이스라엘이 아, 아. 지난주 23일까지 델타 변이 누적 확진자 수가 113명까지 치솟으면서 1월 1일 확진자도 크게 늘었고요. 그래서 다시 예.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참나.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의 경우 예방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됐음에도 하루 확진자가 다시 10,000명을 넘어섰다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그렇죠. 코로나19 정말 지독하네요,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예측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예견된 일이었었는데요. 네. 작년 한 해 코로나 관련 소식 전해드릴 때마다 백신 자체가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코로나19라는 질병 자체가 우리의 비말이라는 호흡기를 통해 전파가 되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 비말에는 혈관이 많이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혈액 내에 형성되더라도 혈관에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어렵다. 이런 것이 제가 말씀드린 이유였었습니다. 그렇네요. 예. 자, 그런데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걸리는 뭐 이른바 돌파 감염의 사례가 향후에도 빈번하게 나타날 수밖에 아. 없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인데요. 네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으로의 발전을 막아준다. 이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각국의 음.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뭐 지푸라기라도 짚는 그런 심정으로 백신 확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국내에서도 델타 변이 확진자가 지난주 기준으로
190명 정도나 된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정부가 이제 7월에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방침인데 좀 불안하네요. 맞습니다. 지난주 1일 확진자 수가 다시 600명대로 막 올라서면서 불안한 예.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작년 이맘때쯤이요. 하루 확진자 600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난리가 났었을 텐데요. 그랬었죠. 예. 자, 정말 인간이 확실히 적응의 동물인 것 같긴 합니다. 정말 숫자에 너무 익숙해져서 지금 이런 현재 우리들의 모습에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더 큰 문제는 서울시의 경우 지난주 18일 만에 2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는 건데요. 현재 시점에서 방역 단계를 완화하는 것이 정말 과연 옳은 것인지 이런 걱정이 좀 먼저 앞서네요. 그럼에도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중심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은 경제 관련 문제일 텐데요. 그렇죠. 네, 이 거리두기 완화 이후에 몇 주간의 행보, 7월 동안의 행보가 정말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네. 완화 후에 빠른 시일 내에 재강화되는 그런 조치라면 오히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낮추고 역풍을 맞는 최악의 수가 되기 때문에 네. 이 기간 동안 아주 특별하고 세심한 방역 정책이 필요하고 또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30%를 넘어서는 등 백신 접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그 백신 접종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도 있다고던데 어떻습니까? 네, 뭐 언론을 통해서 델타 변이에 대한 화이자의 예방 효과가 88%, 뭐 아스트라제네카는 60% 이렇게 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자, 이 수치는 단순한 참고 사항일 뿐, 뭐 개인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예방률이 60에서 70%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백신 접종한 10명의 사람 중 3, 4명은 다시 변이 바이러스에 또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이니까요. 예. 체감되는 효과는 그리 크지는 못해 보입니다. 네. 자,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 외에 기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형성 효과가 있으니까 어쨌든 접종을 통해서 중증 환자로의 발전 단계 가능성 낮추려는 시도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또 더해서 변이 바이러스 추세를 보다 좀 확실하고 정확하게 진단하려는 시도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네. 아직은 너무나 멀어 보이지만 치료제 개발도 역시 단계적으로 좀 계속 진행을 해서 진단, 백신, 치료제 이런 방역의 삼박자를 좀 잘 만들어가는 시기가 된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1년 반 가까이 된 상황 속에서도 델타 변이라는 또 다른 변수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짚어봤는데요. 그렇죠. 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교수님. 네. 자, 영국의 거리두기 봉쇄 해제 조치를 거두고 오히려 연장을 했습니다. 예. 미국 CDC에서는 이번 델타 변이가 미국 변이의 지금 현재 20% 정도의 확진자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올 가을에는 코로나 재창궐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섞인 반응을 내걸었습니다. 예.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네. 대한민국 상황이 더 우려스러운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또 방역 의식 수준 자체가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내려가 있다라는 점인데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 백신이 질병을 이겨내는데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런 점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방심하고 있는 틈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을 가지게 되면서 항상 좀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습니다. 예. 7월 달이 우리 향후 행보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국민 스스로가 좀 더 높은 방역 의식을 고추 세우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더 큰 자유가 주어지는 만큼 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니까 이 마음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이상석 교수였습니다.